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약집 9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96페이지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 부동산 임대업이요.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인데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그럴 때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이게 포인트고요. 그럴 때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자 전세권이라든가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뭐고?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뭐고? 요거 사업소득이라는 거요.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도 보다 이것도 사업소득입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도 임대 사업소득이고 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매매업 하면서 일시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 이런 것도 일시적이었던 뭐였던 부동산을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도 보다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요 부동산 임대소득이요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일개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은 뭐합니까?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개실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로 기준시가에 실거래가요?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이 고가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자 1주택이라도 임대수를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때 이 주택수 계산할 때 일기 소유하는 재주택 임대수 비과세인데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공동 소유주택은요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수를 계산해요. 자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이미 물어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입니다. 공동 소유주택인데요. 공동 소유주택인데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 있고 갑 지분이 예를 들어서 60%, 을 지분이 40%입니다. 왜 갑자기 자 이랬을 때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있잖아요. 비주택을 보유합니다. 자 비주택을 보유해요. 그랬을 때가 을이 이 비주택을 임대했을 때 자 몇 주택 임대로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주택 임대로 보게 되면 A주택을 을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이 비주택을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가 되고 1주택 임대가 되면 그 임대소득을 뭐합니까?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요거 을이 지금 자 비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로 봅니까? 원칙적으로 몇 주택 임대로 보는 거예요? 1주택 임대예요? 2주택 임대예요? 예? 1주택 임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 금방 봤잖아요. 자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을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자 을은 이 비주택을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분율이 만약에 50%씩이에요. 이번엔 지분율이 50%씩이다. 50%씩이다.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율이 50%씩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지분이 자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수를 계산해. 그래서 을이 비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2주택 임대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주택수 계산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수를 계산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갑지분 60%자 시험에서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지분 60%, 을지분 자 40% 이번엔 지분 다시 바꿀게요. 원래대로 자 갑지분 60%그 다음에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을의 주택으로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 X입니다. 누기 주택을 계산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따가 이제 또 나와요. 소수 지분자도 근데 주택수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부는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예요.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개인주의 과세하니까. 근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부부는. 남편 명의 주택 하나, 부인 명의 주택 하나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임대했을 때 2주택 임대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부부는 주택 수 계산 합산합니다. 또는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엔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할 것이냐?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바꾼다 뻔하지.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주택은 임대인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시험에다 나왔었고요. 근데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에서요. 자, 요게 이제 2020년 개정세법이에요. 우리 교재 거기 여러분들 그 개념 플러스 아니구나. 개념 플러스 96페이지 개념 플러스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공동소유주택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계산한다. 그래서 올해 이게 2020년 개정세법이에요. 소수 지분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이고 또 하이라이트 다 밑줄 권았네요. 1번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또는 자,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죠?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자,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다. 그러면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예요. 자, 그리고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원칙적으로는 아까 그랬잖아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해요. 그래서 을의 주택으로 계산 안 해요. 그랬는데 만약에 자, 이 주택이 만약에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한다. 9억 원을 초과해요. 자, 고가주택이다. 그럴 때는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누구의 주택으로 해요? 을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해가지고 몇 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2주택 임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얘가 고가주택은 아니에요. 고가주택은 아닌데 자, 이 A주택에서 만약에 발생하는 만약에 연간 임대 소득이 600만 원을 넘었다. 600만 원 이상이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주택 임대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칙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수로 계산합니다. 근데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데 어떤 경우에 주택수 가산하냐? 그 밑줄 다 거져 있죠, 여러분. 하이라이트 표시. 자, 해당 주택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럼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를 초과할 때는 이 소수 지분자들도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가산합니다, 여러분. 요거 2020년 개정세법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제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에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부부 중에서 지분이 더 큰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 50%씩이다. 그럼 부부의 합의에 의해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정하기로 한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게 물어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것 좀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수를 계산하고, 근데 다만 일정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지분이 작은 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 고가주택일 때는 얘가 지분율이 몇 프로? 30% 초과하면 얘가 고가주택이 된다는 거. 자, 주택수에 가산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96페이지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뭐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요 시계 의미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96페이지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입니다. 자,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박스 안에 보세요. 총수익 금액에서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자, 그래서 임대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데, 이때 총수익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임대료 플러스 간주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플러스 보험 차익, 이런 것들을 합한 게 총수익 금액입니다. 근데 이때 간주 임대료라는 게 뭔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원래 임대 사업소득은 원래 월임대료로 계산해요. 원래 월임대료로, 월세 받는 월임대료로. 근데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보증금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놔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간주임대료예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보증금 전세금 받았는데, 그러면 원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월 임대료로 계산하는 건데 월 임대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증금 전세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는 임대료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간주 임대료요. 자,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게 간주임대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합한 것을 총수익 금액으로 하고, 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임대 사업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시계 의미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간주임대료요. 자, 그럼 간주임대료는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그 얘기가 거기에 9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에서요 3억 원을 빼요. 왜 3억 원을 빼냐면, 여러분요 그 식을 보세요. 왜 3억 원을 빼냐면, 자, 좀 이따가 나오지만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지 과세가 돼요. 3억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3억 원을 빼요. 3억 원까지는 과세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기간의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고, 자, 거기다가 100% 과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보증금에서 60%만, 보증금의 60%만 또 과세해요. 60%. 그래서 100분의 60% 곱하고요. 또 임대 일수를 곱하는데 365분의 367일, 죄송합니다. 367은 없지. 365분의, 예를 들어서 임대 일수가 78일 뭐 이러면 계산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 나오지도 않겠지만, 혹시 나온다 그러면 임대 일수는 대개, 요 임대 일수는 1년으로 되게 나와요. 1년으로. 그러니까 365분에 365. 그래서 요거는 변수가 되지 않도록 1로 그냥 되도록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되게. 그래서 1년으로 나와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거는 365분에 78 이러면 임대일수가 78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그냥 되게 1로 나와요. 여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을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요. 자, 이런 거라는 거 한번 봅니다. 그럴 때 그 97페이지 요약집 간주임대료 계산식에서 시계 의미만 한번 보시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계 의미만 보시고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28회 때 정답지로 나왔던 건데, 자, 간주임대료 구할 때요,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은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 뺄 때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은 이걸 빼요. 그런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이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쫙 밑줄이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이거 포함하지 않는데 이것도 포함한다고 시험에서 바꿔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간주임대료 구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는데, 그 금융수익에 여기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입니다. 자, 금융수익,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합계액 이런 것들은 포함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번 눈여겨 보고 갑니다. 자, 깊은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우리가 계산할 때 계산식에서, 자, 우리가 임대 사업소득 금액 총수익 금액 계산할 때 임대료 플러스, 지금 간주임대료 어떻게 구하는지 봤죠? 간주임대료 구해서 이제 아까처럼 그래서 임대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또 여기다가 60%만 또
곱하거든요. 60%를 곱하거든요. 그래서 60%만 과세하니까 60%를 곱하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대일수 365분에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수익을 빼고 막 이렇게 구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임대료, 간주임대료 구했어요.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에 관한 얘기입니다. 관리비 수입. 이것도 총수익에 합하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자,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따 포인트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뭐 어쩔 수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그럴 때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이 어떤 거냐?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편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비, 관리비 이런 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제외. 여기 비추죠. 총수익 금액의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요거는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 자, 부동산 임대료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아님은 부동산 임대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런 것도 공공요금 제외하고 받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아까 포함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 각종 명목 붙여가지고 그냥 받는 거로 해가지고 총수익 금액 이런 것들은 산입한다는 거. 자,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요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임대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 외 명목으로 받는 나머지 것들은 잡다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의 전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밑줄 여기 그라고 했잖아요.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은 제외. 총수익 금액 계산할 때 이거 제외하고 그 외에 전기료, 수료 같은 공공요금 외에 나머지 뭐 유지비, 관리비 어쩌고 저쩌고 붙이는 이런 것들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총수익 금액에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포함한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자 우리가 96페이지 나온 것처럼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내고 그 필요경비에는 자 임대료, 간주임대료 또 관리비 수익, 보험책 이런 것들을 합할 때 그 관리비 수익에 하여튼 전기료, 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제외하지만 나머지 각종 명목으로 받는 것들은 잡다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총수익 금액에. 그래서 임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양가로 또 4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96페이지에서는 비과세 주택수 계산,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 포함하는 거 개정 내용 이런 정도 아시면 되고 이 계산식을 여러분이 외울 건 아니고 양가로 3번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양가로 4번이 또 별표시 하나 합니다. 시험에 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양가로 4번은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및 소득세 과세. 그래서요.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요.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원초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집 살고 있는 집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집 한 채가 있어요. 집 두 채인데 그 한 채에 여러분이 보증금 받고 전세 보증금 받고 소위 말해서 전세 줬어요. 자, 그럴 때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들. 전세 주택은 소득세를 과세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단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또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자, 밑줄입니다. 당연히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되려면 몇 주택 이상해야 돼?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입니다. 주택과 부토지 그 아래줄 임대가 받은 또 밑줄입니다.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즉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한다고요?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딱 3억 원이면 과세 안 해요. 3억 원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 합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이럴 때만 전세주택을 과세한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실생활에서 나는 그냥 무조건 막
저 과세하는 줄 알았더니 이 월세주택하고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하고 구별이 되는구나. 그래서 과세, 비과세, 임대수 무조건 과세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봅니다. 98페이지 넘어갑니다. 98페이지 보니까요. 동그라미 3번이요. 3주택 이상 전세주택 과세할 때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 3주택을 계산할 때 봅니다. 소형주택이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입니다.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이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세 채인데 그 중에 하나 살고 하나는 전세 주고 또 하나도 전세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주택이 만약에 여기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즉 여기에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다. 그럴 때는 3주택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되지 않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2021년까지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이런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해요. 2021년까지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는 거죠. 시험에서 뭐 그런 것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양가로 5번 봅니다.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를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다. 매달 15일로. 그럼 그 15일 그 정해진 날 15일이 정해진 날이 임대소득의 수입일이 됩니다. 수입 시기가 되고. 동그라미 2번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지급을 실제로 받은 날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수입 시기로 한다는 거 한번 보고요.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로 받은 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한 번도 안 나왔냐면 이것은 올해부터 이제 이게 작년 2019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18년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수금 비과세였는데 2019년도부터 발생한 소득은 여러분들이 자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지금 5월 달이네요.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그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과세 시 주택 임대소득의 산출세액 계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까 자, 원칙적으로 이래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원래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14% 세율로 해서 소득세 세율로 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분리과세하면 14% 세율로 해서 이렇게 세금 계산해 가지고 세무서에 돼요. 그러면 그 2천만 원 이하의 여러분의 주택 임대소득은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나 뭐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해야 하네요. 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분리과세 14% 세율로 해서 분리과세하는 방식과 종합과세예요. 즉 그냥 2천만 원의 주택 임대소득도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뭐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세금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때 주택 임대소득의 세액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수익금액에서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서 1- 필요 경비율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경비율이라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등록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60% 공제를 해주고 자 미등록자는 50% 공제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오해하는 분들 중에 한번 보세요. 1- 필요경비율이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자 60%다 그러면 수익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2천만 원. 그 다음에 1- 필요경비율이니까 1- 필요경비율이니까 60%다 그러면 등록자 그러면 1-60이니까 100분의 100이고 자 100%죠 1-100분의 100은 100%잖아요 100%에서 60% 빼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했네 곱하는 것은 몇 프로를 곱하는 거예요 40% 금액이 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율을 60%를 인정하니까 자, 결국은 몇 프로에 대해서 과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비율을 60%를 빼주니까 결국은 몇 프로만 과세하는 거예요? 40%를 곱하는 거고요. 과세하는 거고. 그래서 2천만 원에 40%니까 248 얼마예요? 8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 공제해주고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 만약에 등록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다 그러면 자 400만 원 공제해준다 그랬으니까 또 얼마가 돼요? 그럼 이제 800에 400 빼니까 400만 원. 요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400만 원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율은 몇 프로 세율 정한다? 14% 세율을 곱합니다. 자 그러니까 400만 원에 14%니까 4, 4, 16, 4, 1은 4 얼마입니까? 예?
56만 원인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56만 원에 세기 산출세기 구해줘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에서 계산해봐라,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 주택 분리과세 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서 분리과세할 때, 세액 계산할 때, 자, 경비율이 다르다는 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몇 프로? 60%, 미등록자는 50%, 수익금액에, 총 수익금액에 50% 곱해주고,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공제되는 등록한 자는 이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서 400만 원 공제해주고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한다. 이 숫자를 한번 눈여겨봐 놓고, 잘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기억해. 자,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 요거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요 딱 두 가지만이라도 알아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요. 자, 그 얘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 밑줄은 14%에다가 여러분이 그 형광펜으로 해놓던 그 양가로 6번 주택임대수 세액계산 특례 계산식 바탕색 박스에서 14% 여기다 형광펜으로 딱 해놓던,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플러스 표시해가지고 주택임대수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가능하다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그 표 상가임대와 주택임대에 대한 거, 주택수 등에 따른 요 계산,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했잖아요. 잠깐만요.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제가 요약집에 추가해서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어디 아래쪽 그 98페이지 맨 아래, 표 아래 그 공란 있잖아요. 그 공란에다가 여러분이 양가로 7번 해놓고, 양가로 7번 해놓고 제목을 써놓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써놓습니다. 그 아래 공란 있잖아요. 그 공란에다가 양가로 7번 해놓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고 땡땡 해놓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땡땡 해놓고 여기만 써요. 노란색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1천분의 2 이렇게 써놓으세요. 0.2% 요거만 땡땡 해놓고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1천분의 2 0.2%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건데요. 2020년 올해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시행된 건데,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미등록하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몇 프로요? 0.2%예요. 1천분의 2. 그러니까 이걸 다 쓰지 말고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해놓고 땡땡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여러분들? 땡땡 해놓고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임대 수익금액의 수익금액의 1천분의 2.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1천분의 2. 자, 그래서 몇 프로요? 0.2%.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하면.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법정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 개시한 때부터 뭐 2년 전이면 2년 전,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전날까지 발생한 그 주택 임대 수익금액에 대해서요 0.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올해부터요.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하면, 그래서 요 정도 요거 알아둡니다. 결론만 딱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1천분의 2 0.2%다.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요거 문제집 가면은 다 또 나와요. 또 문제로 보게 될 거고요. 이따가도 문제 또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잠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봅니다. 우리 교수님 거기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상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가는 상가 임대소득은 있죠. 여기 지금 나왔는데 상가는 요게 상가 임대소득은 있잖아요. 지금 요 교재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상가 임대소득은요. 상가 임대소득은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상가가 무조건 과세입니다. 상가는요, 요게 무조건 과세고, 상가는 요게 만약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던 월임대로 받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던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던 무조건 과세예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다. 무조건 과세. 자, 그래서 무조건 과세라는 얘기고요. 근데 주택 임대 소득은요, 주택 수에 따라서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세 채인지 주택 수에 따라, 또 이게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주택
임대소득인데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시험 지문에요.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했다,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또는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이렇게, 또는 전세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이렇게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나오면 전세주택이고, 자, 주택을.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뭐냐고요? 그러면 뭐 없으면 월세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월 임대로 받는 월세주택을 전제로 서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전세 보증금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것은 예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전세금 보증금이란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월세주택입니다. 자, 보세요. 월세 계약 형태의 임대주택은 한 채, 일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수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단 근데 아까 예외가 있었죠? 고가주택이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로 해서 기준시가 얼마?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든가 국외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자 과세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원칙은 일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는 비과세예요. 근데 두 채부터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전세 계약 형태로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한 채일 때 비과세인데요. 자, 고가주택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받고 임대한 주택은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한 채는 무조건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두 채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 보증금 받고 임대한 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택수에 따라서 알아둡니다. 상가는 무조건 과세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또 한번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6번 내용, 자 양가로 7번 해가지고 임대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자 계속 문제를 한번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OX예요. 예? OX예요. 아까 자 일기 소유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인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에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된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3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아닙니다.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OX예요. 예? 자,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증금, 여기 좀 멈추고 보증금이란 말이 있으면 이거 뭐라고요?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2억이니까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억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이. 그래서 2번 틀렸네 이거. 산입한다고 그랬으니까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봅니다. 2주택, 법령에 정한 소유주택 아닙니다. 2주택과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3번 지문 맞습니까? 예? 답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전이 아니니까 내가 문제 마음대로 내는 거니까. 자, 3번 OX예요. 예? 자, 자신있게 여러분들 눈치만 보지 마시고 5의 X예요. 자, 그럼 동시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5인지 X인지 하나 둘 셋. 자 5가 이쪽은 압도적이었고 저쪽에서 X가 에코처럼 들렸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주택이에요. 자, 그리고 두 개 상업용 건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랬죠? 이 문제는 지금 자 보세요.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나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그러니까 2주택, 주택은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전세 보증금 나왔으니까 전세주택이고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 3주택이요. 그러니까 주택은 과세 안 해요. 보증금에 대해서.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산입한다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가만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거고 주택은 보증금 나왔으니까 전세주택인데 2주택이니까 주택수 계산 모자르니까
자,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이에요. 만약에 주택도 만약에 간주임대료 총수익비 산입한다 그러면 틀렸을 텐데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산입한다 그랬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3번 맞습니다. 주택임대수익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노택을 말하고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수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액이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아까 그랬죠? 전기료, 수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우리가 총수익액에 포함하지 않는데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명목으로 받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은 잡다한 건 다 뭐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총수익금액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억 초과 3주택부터 과세합니다.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임대업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저의 갑에 해당 과세기간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수익에 대한 세액계산 등과 관련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에 필요경 비율은 총수익 금액의 100분의 60이다. 아까 자 1 마이너스 필요경 비율 하는데 그때 경비율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몇 프로? 60%.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주택의 경우는 경비율은 몇 프로? 50%. 그렇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 얼마요? 400만 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이요. 4번 봅니다. 주택임대소득 있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법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개시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그 주택임대수익 금액의 1천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까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잖아요.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얼마요? 1천분의 2요. 0.2%. 맞습니다. 요거 외워두시고요. 숫자. 자, 올해 2020년 새롭게 시행된 거.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하기 전에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상업소득 금액의 100분의 2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상업소득 금액 외에 종합소득 결정세 요거하고 합한 금액의 세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한다. 말이 길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 세율로 분리과세에서 한 세액과 그 다음에 또 종합소득과 선택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이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법령이 길게 돼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하면 아까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해서 하는 세액 적용과 다른 소득이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하고 둘 중 선택해서 세금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입니다.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예? 요 사업소득 금액의 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의 세율은 몇 프로 곱합니까? 세액 산출할 때 100분의 24, 24%예요? 아니 몇 프로보다? 14%입니다, 여러분.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다니까 여기 세율은 분리과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라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고 가산세 자 주택 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다 가산세 길게 이렇게 돼 있지만 몇 프로? 0.2% 1천분의 2라는 거 이런 거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그러면 이제 충분히 올해 만약에 이 동네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이면 충분히 여러분들 답 골라낼 수 있습니다. 문제. 자, 그래서 개정 내용까지 다 반영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보면 요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는 이제 줄 글 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그냥 그냥 슬쩍 읽어보고 갈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줄 글 필요도 없이 읽어보고 갑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익을 해서요. 동그라미 1번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말하고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는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해요. 왜 제외하냐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이따가 나오는데 건설업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규정하는 의익을해서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매매, 건물의 신축 판매 포함해서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치세법상 일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이거 매매업입니다. 자, 보세요. 1박 2일이어야 돼요. 1회 이상 취득하고 엔드 2회 이상 판매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기간이라는 건 참고적으로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일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기과세기간으로 할 때, 그때 자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일과세기간 동안에 제가, 잘 보세요. 부동산을 2번 샀어요. 그리고 1번 팔았어요. 그러면 자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아니면 요거 매매업으로 사업소득이에요? 아니면 양도소득이에요? 매매업이면 사업소득이고, 매매업이 아니면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판 게 아니니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고요. 양도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에요? 제가 일과세기간 동안에 2번 사고 1번 팔았어요. 양도소득입니다. 왜냐하면 자 1회 이상 취득하고 엔드 언제? 엔드 2회 이상 판매했어야 돼요. 1박 2일이어야 돼요. 그거 있잖아요. TV 프로그램에 1박 2일 이거. 그래서 1박 2일 해야지. 1회 이상 취득하고 엔드 2회 이상 판매했어야지. 2번 사고 1번 팔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니까요. 주택 이외 건물을 신축 판매 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부동산을 사업적 목적을 갖고 팔아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요 사업소득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의 매매차 예정신고 이런 건데 전혀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볼게요. 식만 한번 볼게요. 여기 식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식을 보면 차이점, 여기 한번 화면 보실래요? 토지 등의 매매 차익 계산과 주택 등의 매매 차익 계산이 다르는데, 한번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비슷해요. 양도가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특공제 구하고 막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자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할 때는 기본공제도 공제가 돼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가필, 차장, 소기, 과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잖아요. 근데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에서는 차이점을 보니까 뭐가 없냐면 기본공제가 없어요. 매매차익 계산할 때는. 그죠?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 근데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은 기본공제가 공제되고요. 이런 거를 또 차이점을 묻는 전국 모의고사 문제 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99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5번. 자, 매매차익 계산 봤죠? 그럼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예정신고 의무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된 날까지 납세액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양도일이 뭐로 바뀌었어요? 매매업에서는 매매일로 바뀌었어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 매매업은. 동그라미 3번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양도소득세가 어째 비슷하네. 동그라미 4번 봅니다. 토지 등의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한 때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비슷하네. 자, 그 다음에 또 이 표를 한번 봅니다. 부동산 등의 매매 또는 양도를 보면요. 자,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인데, 이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인데 이 건설업과 매매업의 차이점이요. 요걸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여기 이제 종합소득세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편하게 한번 보세요. 줄은 안 그셔도 돼요. 그냥 한번 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을 한번 볼게요. 건설업 의의를 한번 봅니다. 주택을 건설해서 판매하는 사업 또는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이다. 주택의 신축 판매도 건설업으로 본다. 포함 여부 보세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잠깐만요. 그 동그라미 양가로 1번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만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주택
신축 판매 있죠? 여러분 지문에 있잖아요. 어떤 게 매매업이냐 건설업이냐를 혹시 묻는 문제를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지문에 주택이란 말 들어있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매매업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범위가요. 이게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라고 할게요. 이게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예요. 매매업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면 건설업이라는 것은 건설업은 여기에요. 건설업은 이렇게 건설업은 부동산 매매업의 일종이에요. 매매업이 한 부분인데 다만 보세요. 주택 신축 판매는 뭐로? 건설업으로. 그 외에 부동산을 팔면 상가를 신축 판매하든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건설업은 한 부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택 신축 판매 요 말 들어있으면 건설업이고 그 외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면 다보다 매매업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들 보시고 포함 여부 봅니다. 읽어봅니다. 그냥 편하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고 동그라미 2번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하고 양가로 3번이요. 예정신고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의 결정적인 차이점 뭐냐면 부동산 매매업은 아까 매매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에 예정신고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건설업은 주로 도급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 짓다 말고 예정신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은 예정신고무가 없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매매업은 있는데 건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양가로 4번이요. 이런 거 그냥 참고해요. 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주택 부속 토지 범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동그라미 1과 2 중에서 이제 둘 중 넓은 면적을 하는 거 읽어보시는 거고 그 표를 보니까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무도 있고 확정신고무도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뭐는 없어요? 예? 건설업만 없어요. 예정신고무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정신고무가 건설업만 없다는 거. 매매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건설업, 주택신 판매업은 여기에 예정신고무 없다. 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집 짓다 말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 차이점 보시고 겸용주택 있잖아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없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만 이렇게 이제 부동산 우리가 매매업과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 오늘만 자세히 이렇게 한번 보는 거고 이 오늘 이후에는 더 자세히 이렇게 강의하는 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면 있잖아요. 수강생분들 중에 희한해요. 보면 제가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만 한두 번만 살짝 강의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정도 한두 번. 그랬는데도 시험에서 가끔 가다가 의외로 그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수험생분들 보면 합격 전문 가서 그래요. 그거 어떻게 맞췄냐 그러면 내가 거의 강의하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맞췄냐 그러면 분명히 그때 강의했었잖아요. 딱 그러면서 내가 살짝 강의한 걸 어떻게 기억하고 그걸 맞추는지 난 진짜 어휴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맞춰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봅니다. 자, 그냥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그래도 한번 보고 가요. 그냥 이렇게 한 번 정도. 겸용주택의 구분 봅니다. 그래서 시험 혹시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강의도 안 한 것도 시험에 나오고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5월 달에 핵심 요약 강의할 때 제가 분명히 5월 며칠이에요? 제가 그때 강의했잖아요. 딱 이렇게 하려고 동영상 딱 겸용주택 구분 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에요. 이 겸용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해요. 그러면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으로 과세하고 만약에 상가로 보면 상가 신축 판매니까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해요. 예? 그래서 매매업으로 과세할 것이냐 건설업으로 과세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 그래서 판정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이게 상가나 주택 부분을 통째로 하나로 매매할 때 상가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아요. 즉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요. 그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즉 건설업으로 과세를 해요. 예? 근데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럴 때는 주거 부분만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주택 부분은 주택 신축 판매니까 건설업으로, 상가 면적은 상가 신축 판매니까 뭐로?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부등호가 두 개 나오네요. 부등호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아이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요걸 저 부등호를 잘 보세요.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보면 요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금 갖춘 주택이 겸용주택이다.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양도세에서 어떻게 했냐? 주택 면적이 주택이익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으로, 작거나 같으면 주거만주택으로. 그래서 저 부등호 두 개를 눈에 익혀두면서 저 표현을 한마디로 하면 주택 면적이 뭐 할 때?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요. 자, 그래서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우리 양도세에서 겸용주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에서 이 부동산업에서 겸용주택은 똑같습니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진짜 구경만 하고 외우는 건 나는 시험장 안 가고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데 그냥 이거 하기 뭐 하면은 그냥 점잖은 셈에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소리라도 하세요. 그래서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소리라도, 리듬만.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에요. 이렇게 해서 양도세하고 똑같다는 거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그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상가로 보느냐 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건설업으로 과세할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지 그런 얘기라는 거.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만 알아두세요. 각각의 단위로 매매할 때 이런 것까지는 그냥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요. 그냥 그래서 요 정도만 한번 보시고 갑니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소득세 총설, 제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원래는 1시간에 끝냈어야 되는 걸 갖다가 제가 길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1페이지 중요한 이제 드디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4월에 지난번에 읽었던 걸 제가 양도소득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양도소득세부터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